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8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뭐 9월이 와서 이제 태풍도 슥 지나가니 하늘이 높고 푸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쁜 하늘처럼 우리 증시도 예쁘게 고점을 돌파해서 달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미증시가 3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노동절 연휴죠. 그리고 이제 개장을 하는데 다들 이제 나스닥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고요. 삼성이 뭐 퀄컴의 AP를 수주하고 뭐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리겠다, 뭐 늘릴 전망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만 되면 다들 우려감이 많으신데 이번 만기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400 정도까지는 뭐 안착을 하던 아니면 터치하고 살짝 뭐 쉬던 그 정도는 갑니다라고 근데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이후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주말에 정리 싹 해드렸죠.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나스닥 영향력으로 함께 밀렸는데 일단 28,500 이탈해도 괜찮다. 그리고 21선 뭐 터치하면서 아랫골이 좀 길게 달았는데 적어도 이 아랫골이 길게 단 거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 이 영향력은 좋았다. 미국에서는 뭐 백신 조기 공급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뭐 기술주가 조금 쉬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행주나 이런 컨택주 관련주 그동안 좀 어려웠던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주 쪽 중심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틀 동안 10%가 하락을 했다. 여기 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콜옵션에 관여했느니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뉴스에서 좀 너무 좀 과장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숨겨놓고 일부만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다. 이미 하락은 한 차례 나왔으니 악재는 반영이 되었고 대신 여기서 걱정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에 뭐 실패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하락 요인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흔들려도 얼만큼 회복되느냐 혹은 장중 회복된 다음에 뭐 양봉으로 해서 21선을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깊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자 보세요. 6,000포인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12,0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주식 표현할 때 뭐 한 400m를 전력 질주, 뭐 1km를 전력 질주하면은 우리도 숨가쁘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다리 마사지 해주고 심호흡도 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또 달릴 수 있다. 그러니 휴식할 기간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나스닥은 이 정도면 마라톤을 그냥 전력 질주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숨고르기 할 기간을 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이틀 동안 10% 나왔다. 어이구 급락 조정이죠. 그러면은 잠깐 쉬는 구간 나와도 돼요. 여기서 아랫골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시켜줬죠.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죠. 그러니 21선 공방 정도로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강한 거고 시장이 좀 약하다 싶으면 이 아랫꼬리 사이에서 이제 횡보를 잠깐 하고 나서 21선을 돌파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 21선 위에서 움직이면은 와 나스닥은 아직도 강하네라고 하면서 정말 감탄할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뭐 21선 공방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도 충분히 강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조정 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나스닥이 정말로 무너진다라고 해도 이렇게 외봉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차례 더 뭐 두 번째 고점을 이렇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이런 모양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더 밀려서 이렇게 만들던지 적어도 외봉으로 그냥 아예 마무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외봉으로 마무리하면은 쉬었다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이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차트라는 게 심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한 사람들이 의지력은
인정해줘야겠죠. 장중에도 거의 한 4%를 낙폭을 줄였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뭐 대기 매수세 같은 경우도 생각은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여러분들 과도하게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2400포인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벌써 다 왔어요. 2400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 수급 동향 자체도 양호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식을 산 주체는 없어요. 코스피 주식은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연기금 정도가 조금 매수한 게 뭐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뭐 아주 큰 규모액은 아니니까. 그리고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최근에 뭐 매도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연기금은.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주식을 산 주체는 없었다. 코스닥만 개인이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천 계약 가까이 매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기관이 종가만 되면은 자꾸 천몇백 계약에서 뭐 한 3천 계약 사이를 자꾸 매수를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 하락 포지션들을 자꾸 줄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 이제 뭐 그 장 마감 직전까지 선물 시장 마감 직전까지 한 1,400 계약 정도 이제 매도 우위였는데 마감에 한 1,700계약을 쫙 당겨버렸죠. 1,700, 7,800계약을 쫙 당기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가 잡혀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크게 뭐 매도할 뭐 의사가 있는 건 아닌데 기관한테 이제 물량을 계속 떠넘겼으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를 그럼 애초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차익거래 쪽으로 해서 그냥 매도가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가 그 자동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도가 쌓여 있는 부분을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2주가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가고 싶어요. 주식 매수는 왜 합니까? 주식 매수는 여러분들이 펀드를 환매하고 돈을 빼야 되니까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것도 그리고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 그럼 외국인들은 하락 포지션을 구축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옵션 동향을 보면은 콜옵션을 만기 이틀 앞으로 다가갔고 2,400이 목표치였는데 65억이나 큰 금액을 또 매수를 했네요. 어디에 매수했나 봤더니 제가 요 320포인트 전후 코스피 200 지수로 320포인트 전후 요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매수 우위로 바뀌었네요. 그쵸? 네, 보면은 오늘 요 317.5포인트 부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차월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과대평가하거나 맹신하지는 마세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 그래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정도가 목표였는데 한 20포인트 정도는 더 열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포인트 이 구간에 콜옵션이 뭐 어마어마하게 쌓인 건 아니니까 2420 정도 전후까지 목표 지수가 되고 뭐 돌파 시도가 나와서 조금 더 넘어가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구간을 다 청산하지 않는 이상 320 구간을 다 청산하지 않는 이상 이 구간을 청산하면은 2400 중후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청산이 안 나오면은 2400 뭐 초반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락 쪽을 크게 보기보다는 위쪽을 봤었는데 위쪽으로 해줄 만큼은 다 해줬습니다. 위로 올라가봐야 이제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만기일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만기일까지는 그래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만기일까지 잘 맞추는 건 알겠다. 뭐 맞추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자, 만기일 이후에 시장이 안 좋을 거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해서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선물로 끌어올린 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일도 이제 거의 뭐 5만 계약 좀 안 되는 선물 매수를 추가적으로 했다. 6월물도 10만 계약, 9월물도 5만 계약 좀 안 되게 4만 한 8천 계약, 7천 계약 정도 됐죠. 그 정도였는데 오늘 뭐 2,800 계약 매도했어도 4만 5천 계약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은 뭐 상승 포지션을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중에서도 지난 6월물 롤오버 된 것처럼 이번에도 어느 정도 롤오버 되면서 다음 월물, 12월물까지 상승 포지션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미 만기 전에
강력하게 청산이 나와야 된다. 한 5만 계약 정도 청산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방향을 보시면 된다. 적어도 3만 계약 정도는 청산 나오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하면 된다. 아니면은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선물은 여전히 강력한 상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뭐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돌바락제가 나와서 지난번에 사랑제일교회 때처럼 돌바락제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개인이 한번 기관이 한번 밀어내렸다 해도 외국인들은 전혀 미동도 없고 오히려 상방 포지션 이때 구축해서 2400까지 끌고 왔다. 12월까지도 그렇게 걱정은 없다. 쉬는 구간은 나올 수 있죠. 네, 무조건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상하 파동은 있고 쉬는 구간은 나올 수 있는데 상방향 쪽에는 아직도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 만기일만 되면은 뭐 말씀드리면은 만기일까지는 맞았는데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수급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저 나스닥 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시초가의 영향력이 있거나 하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수 흔들린다고 뭐 지수 연동되는 종목만 다 들고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잘 분산해 놓으시고 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시장 자체는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고 만약에 지금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현금 한 2, 30% 정도 들고 계시면은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강력한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뭐 4% 가까이만 해도 급등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8%면 거의 상한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정도로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퀄컴의 중저가형 5G 이동통신 플랫폼 스냅드래곤 4 시리즈를 수주했죠. 그래서 기존의 IBM 지난달이었죠. 차세대 IBM C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퀄컴의 AP 뭐 종류별로 다 쓸어 담고 있어요.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쪽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도 3억대로 늘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웨이가 두들겨 맞다 보니 화웨이가 올해 대비해서 70%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해요. 저 지금 현재 전망이. 그러다 보니 미국의 화웨이 때가 성공하면은 이 물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메모리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어디로 갈 거냐? 뭐 오포나 비보, 샤오미 뭐 이런 중국 업체 쪽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이 30%가 상승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당연히 뭐 세계 뭐 점유율 1위니까 삼성전자도 1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 업체가 30% 상승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15% 상승하는 게 더 어마어마한 거죠. 업계 1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네페스라던가 뭐 한동안 좀 많이 쉬었던 종목이죠. 계속 뭐 횡보하면서 뭐 쉬었던 종목인데 네페스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였고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네페스보다는 좀 더 좋았죠. 반등도 좀 더 세게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이슈 이후로 한 차례 밀렸다가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양호한 모습 보여줬고 뭐 AD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좋았고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기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MSC라던가 해서 뭐 긍정적인 요소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기가 뭐 관련주에서 같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만큼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삼성전기를 너무 크게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트론이라던가 뭐 옵트론텍이라던가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모듈에서 뭐 가장 뭐 유명한 종목 중 하나죠. 뭐 MC넥스나 파트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다. 오늘 거래량도 폭발을 해서 뭐 12,000원대 한번 두들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500원만 유지해줘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뭐 후보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클라우드 관련해서 데이터 댐 사업해서 이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는데 뭐 가비아라던가 뭐
가비아라던가 뭐 다우기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가비아는 이제 17,000원을 돌파했는데 17,000원 안착하는 게 확인되면 거래량도 양호하죠. 안착하는 거 확인되면은 가비아도 한 차례 더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내일 여기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차례 상승이 좀 정체되고 좀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한 차례 더 위쪽으로 뿜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존에 뭐 데이터 산법 관련주 쪽으로 해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던가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뭐 함께 뭐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10,000원 넘어가 있는데 요 10,000원만 잘 유지해주면 한 차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좀 횡보하다 가든지 바로 가든지 10,000원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10,000원 이탈하면 유지해주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탈하면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지를 꼭 해줘야 된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뭐 긍정적이다.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픈 베이스 항상 뭐 같이 보죠. 이게 정치 테마주랑 자꾸 같이 엮여서 제가 뭐 자주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 AI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산법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솔루션에 뭐 그렇죠 모회사로 해서 오픈 베이스가 있다. 뭐 안철수 관련주나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자꾸 엮여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기술력 자체는 뭐 탄탄한 기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순환매 쪽으로 해서 지금 전일 뭐 대한유화나 이런 화학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분리막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고 대한유화는 뭐 과거부터 뭐 개인적으로 화학주라면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중에서 뭐 선호 종목 대한유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도 좋지만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이렇게 소외주들 순환매 나오면은 전일 뭐 조선주나 이런 쪽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조선주밖에 없으니까라고 근데 아니에요. 전체적인 소외주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나 뭐 현대해체 이런 철강주 같은 경우도 소외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외주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뭐 한 차례 뭐 순환매 돌 때 반짝 이게 아주 좋아서 업황이 좋아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 조선주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뭐 건자재 이런 쪽도 정부에서 SOC 사업하면은 이런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빼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못 올라오잖아요. 소외주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소외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순환매가 돌 수는 있으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기존에 언택트 관련주나 뭐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런 소외주들 대신 짧게 보는 거예요. 뭐 이걸 들고 내가 엄청난 수익을 보겠건 이게 아니에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정도로 해서 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밀려 있을 때 이런 거는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밀려 있을 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 근데 가는 말에 달리는 말에 이렇게 올라타면은 이거 잘못 올라타면은 다치죠.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쪼르륵 밀릴 수 있으니까 조금 가는 말이라고 해도 가는데 좀 쉬는 말에 올라타자고요. 가다가 조금 쉬는 말. 그래야지 얘가 또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가다가 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소외주 같은 거라도 나는 짧은 수익이라도 좀 뭐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외주들 조금 들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소외주들은. 그래서 그런 소외주들 같은 경우로 순환매 한 번씩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뭐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외주 순환매를 노리는 것보다는 쉬는 말이 올라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요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외주 쪽을 보시는 게 맞고 화장품이나 뭐 쉬는 거 많잖아요 지금. 그런 쪽 소외주에서 짧게 큰 수익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는 싸게 들어가서 짧게라도 수익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게 맞고 나는 약간 위험하더라도 쉬는 말이 올라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뒤에 보면은 쉬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쉬는 종목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이제 슬슬 모아가도 되는 타이밍이 온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틀 앞두고 지수는 2,400까지 올라왔고 어제 노동절 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나스닥이 오늘 개장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 정도는 위쪽을 더 열어줬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슈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삼성전자가 저렇게 계속 강하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수는 좀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두 가지 움직임이 나오겠죠. 여기서 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 오늘 많이 올랐으니 조금 쉰다 하는데 밀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우리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끌어주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보다 삼성전자가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거의 4%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저렇게 강력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래도 기존에 약했던 움직임과는 다르게 좀 위쪽으로 가려고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을 뛰어넘는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은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보시고,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오면은 뭐 수익난 종목들 저희도 이제 종목들을 뭐 다 오픈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종목들을 뭐 어제도 뭐 유니 테스트 말씀드렸고 뭐 KMW나 이런 종목들을 한 차례는 이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현금을 들고 지켜보고 있어요, 만기일 때까지. 왜냐 원하는 타이밍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이 보여서 약간의 현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현금 보유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수익난 종목들 일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야금야금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다. 쉬는 종목들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만기일까지 양호하고 만기일까지 큰 상승이 없이 좀 쉬더라도 종목별로는 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도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의 수급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종목이 안 보인다 하시면 그럼 저희 쪽에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